원피스 1139화의 제목은 산을 먹는 사람으로, 챕터는 아우르스성 루피 사이드에서 시작됩니다. 루피는 로키의 열쇠를 찾기 위해 성을 계속 수색하지만 성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와중 그들은 왕의 방을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왕의 방 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고 구멍 아래 바닥에 있었던 거대한 마법진 또한 보죠. 이를 본 루피는 저게 뭐냐고 궁금해하는데 나미가 말하길 이건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마법진 같다며 일부 나라의 악마를 소환하는 어떤 의식이라 말하고, 이에 로드는 왜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거냐며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루피는 최근에 이런 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말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루피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루피를 부르자 루피는 놀라며 악마냐 대답하죠. 루피의 말에 나미는 악마는 없다며 누군지 궁금해하고, 로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닐까라며 무서워하는데 그 순간 로드에게 거대한 도끼가 날아오고 로드는 간신히 도끼를 피합니다. 그러자 루피와 조로가 로드의 손에 뛰어내리고 루피는 팔을 뻗어 나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데, 그 와중 삿갓을 쓴 의문의 인물이 왕좌에 앉고, 이를 본 로드는 놀라며 야사님이 왜 여기 있냐 말합니다. 이에 야사는 아까 성에서 이상한 패기가 나오는 걸 느꼈다며 카이도를 이겼다는 밀짚모자 루피의 소문은 들었고 자신도 시간이 지나 와노쿠니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데, 여기서 야사는 로저 해적단의 스쿠퍼 가반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긴 수염을 기르고 이마의 흉터는 불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가 야산에 대해 말하길 그는 리플리의 남편이자 코론의 아버지라 말하고, 이에 나미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당황하는데 나미의 반응에 야사는 사랑은 자유라며 역사상 인종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눴다며 버커니어족, 수장족, 워탄족 등 피가 섞인 사람들은 생존하는 것은 꽤 어렵지만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말하죠. 이에 조로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고, 조로의 말에 야사는 자신은 사랑의 선교자라 말하는데 루피는 상디가 나이가 들면 이런 모습일 거라 말하고, 루피는 야산에게 로키의 사슬 열쇠를 찾고 있다 알립니다. 루피의 말에 야사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좋아하지만 로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이에 루피는 로키를 눕히고 수갑을 다시 채울 거라 하고, 이를 들은 야사는 빨간머리 샹크스가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 누구도 로키를 막을 수 없었다며 로키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말합니다. 이러한 야산의 말에 루피와 조로는 돌아서며 야산의 말이 너무 많다며 무시하고, 이에 나미는 야산이 경고하려고 하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루피와 조로는 나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로드는 이러한 상황에 야산에게 사과하는데 루피와 조로의 행동에 야산은 충격을 받고 로저와 레일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과거 로저는 주위에 지쳤다며 무섭냐 묻고, 이에 레일리와 가바는 우리는 무섭다 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로저는 날 맞고 싶다면 어디 해보라 말하고, 이에 가바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로저에게 바보야라고 말하는 회상을 하며 로드에게 왕자를 밀어달라 말합니다. 한편 장면은 마을의 연애로 바뀌고 오이모는 우솝과 다른 사람들에게 야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이모가 말하길 로저 해적단에는 유난히 강한 2명의 선원이 있다 말합니다. 이에 우솝은 레일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냐 물어보고, 우솝의 말에 오이모는 분명 있다며 한 번은 그 사람이 산 중턱에 있는 병원으로 로저를 치료하기 위해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은 적의 해적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럼에도 그 남자는 혼자서 단 2개의 도끼로 수백 명의 적을 물리쳐 전투가 끝난 후 그 산에는 나무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아 그는 야산, 즉 산을 먹는 사람이라 불렸다고 하죠. 장면은 다시 아우르스트 성으로 바뀌고 로드는 루피와 다른 사람들을 손에 들고 왕좌 아래 비밀 통로를 통해 내려가는데, 계단은 비밀 보물 창고로 이어져 있었고 이에 나미와 루피 또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를 안내해주는 야산에게 어떻게 이곳을 아느냐 물어보는데 야산은 탐험이 취미라 답하고, 이들은 이렇게 보물이 있는 방에 도착하죠. 하지만 방 안의 모든 보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방 중앙에 열쇠 하나만 남아있었는데, 이에 나미는 야산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지만 야산은 빈 성에 도둑이 있는 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의 열쇠를 본 루피는 소리치며 열쇠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루피가 도착하기 전에 야산이 미리 뛰어들었고 로키의 해방은 악당들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죠. 장면은 다시 연애로 바뀌고 오이모와 카시는 로저 해적단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며, 그 남자는 엘바프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자로 로저와 레일리와 동등한 전설적 인물, 해적왕의 왼팔 스쿠퍼 가반이라 말하는 장면과 스쿠퍼 가반이 열쇠를 들고 루피에게 이 열쇠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에게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3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로저 해적단의 전설, 해적왕의 왼팔로 불리는 야산 스쿠퍼 가반이 등장했습니다. 스쿠퍼 가반은 오랫동안 엘바프에서 산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엘바프에는 스쿠퍼 가반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이 있었고 로저 해적단 출신 골디 로저, 실버즈 레일리와 비슷하게 내연관계인 리플리라는 거인과 함께 살며 반거인 코론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스쿠퍼 가반은 자신의 이름 대신 야산이라는 이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야산은 일본어로 산식 즉 산을 먹는 자로 해석되며 그렇기에 원피스 1139화 제목 또한 마운틴 이터, 산을 먹는 자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루피가 있는 아우르스트 성에 다가가 결국 루피를 만난 스쿠퍼 가반은 루피가 찾는 로키의 열쇠를 찾아주며 루피에게 그걸 가져가려면 싸워야 한다 말하는데 이는 루피가 로키를 풀어줘도 감당 가능한지와 정말 루피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조이보이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마친 루피는 가반과 함께 현재 엘바프를 세계 정부의 휘하에 두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바다코끼리 학교로 향하는 신의 기사단 샴록과 군코를 막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로키를 풀어주려 아우스트성에 몰래 온 루피 일행을 스쿠퍼 가반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루피와 로저 조로와 실버즈 레일리의 관계 비슷하게 루피의 왼팔인 상디가 해적왕의 왼팔인 스쿠퍼 가반과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스쿠퍼 가반이 상디의 평행이론이라면 상디의 특기 패기가 견문색 패기인 것과 비슷하게 스쿠퍼 가반의 특기 또한 견문색 패기로 가반은 견문색 패기를 통달한 인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아우르스트 성에 향하는 루피 일행을 감지하여 따라온 것뿐만 아니라 바다코끼리 학교로 향하는 샴록까지 감지하여 루피와 함께 샴록을 막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반이 상디의 평행이론이기에 스쿠퍼 가반 또한 상디처럼 사랑꾼으로 사랑의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 거로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원피스 후반부에 등장한 스쿠퍼 가반이기에 어떠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역할은 밀짚모자 해적단의 견문색 패기를 한층 성장시켜주는 역할로 현재 루피는 카타쿠리와의 전투에서 견문색이 성장해 견문색 패기로 수초 앞의 미래를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 사왕 샹크스는 수초 앞의 미래가 아닌 무려 10초가 넘는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샹크스는 멀리서도 와노쿠니를 공격하는 해군 대장 로큐기를 감지하여 쫓아냈으며 견문사례라는 기술로 상대방의 견문색을 차단했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샹크스도 스쿠퍼 가반처럼 견문색 패기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떡밥으로 루피는 스쿠퍼 가반을 통해 견문색 패기를 한층 더 배우며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까지 차단하는 기술인 견문살인 또한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쿠퍼 가반의 두 번째 역할은 원피스에 대한 힌트를 주는 역할로 실제로 루피가 조이보이인 걸 확인한 샹크스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원피스를 뺏으러 간다며 움직였는데 이와 비슷하게 가반 또한 루피가 조이보이인 걸 알고 있어 해적왕의 동료로 미지의 섬 라프텔과 원피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선구자로서 루피가 데비보 원피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원피스를 가리키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중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불의 상처인 남자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은 스쿠퍼 가반이 불의 상처인 남자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가반이 불의 상처인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원피스 1139화 만화와 자세한 분석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